예, 안녕하세요. 길버트입니다. 그, 다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 좀 갑작스럽게 이제 번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한 15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번개 세미나는 그, 최근에 제가 지금 삼전동에 계속 있다 보니까 삼전동 인근에 있는 뭐 잠실동이나 석촌동 인근 분위기, 삼전동을 포함해서 인근 현장 분위기를 좀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해서 이제 도심복합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서울시 조례에 대한 내용, 아직 지금 조례안 공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물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프로젝트를 두 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6월 7일 날그 삼전동 그 52-12번지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7월 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3일 날그 42-18번지, 뭐 옛날 기준으로 하면 A 구역인데요. 뭐 시작을 해서 이제 9월 1일 날 소유권 등기 예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현재 진행 중인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기로 하고요. 7월 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물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전동 일대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금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안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6,400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전선 표시로 구역 크기가 만들어졌고, 지금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표되고, 거기에 따른 그게 이제 확정 공표가 난 이후에 서울시 운영규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준비해 놨다가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면 이제 동의서 제출을 하려고, 이제 신청 접수를 하려고, 사업 접수를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금 약간씩 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삼전동 하단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 아무래도 이제 잠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꽤 유명해졌었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선전을 홍보를 해서 아마 이제 유명해진 곳입니다. 근데 삼전동 하단이 움직이니까 예전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던 삼전동 상단도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고 있고, 갑자기 잠실동 상단, 그러니까 잠전초등학교 우측 부분에 있는 이쪽도 이제 주민들 몇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유주 단톡방을 개설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촌동 하단 이쪽은 뭐 이제 석촌 구분 때문에 뭐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쪽도 사실은 거의 메리츠거든요. 상단까지는 거의. 그래서 뭐 유물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일단은 현재 주민들이 뭐 좀 꽤 적극적으로 정비업체나 신탁사들을 좀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대략 제가 그때 예전에 지난번 번개 세미나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한 2,400-500세대 정도 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룸 이제 평균적인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 원룸은 지금 4억 중후반대, 투룸은 5, 6억대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잠실동이 삼전동보다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4억대 후반 원룸, 그리고 투룸은 6억 중반 정도를 이제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싸져 있어요. 싼 상태예요, 지금 현재.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이 석촌동 하단인데, 여기도 아마 곧 시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정동 상단은 지금 원룸이 3억 중반, 투룸이 지하층 매물을 봤는데 4억 6천이더라고요, 투룸이. 제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되는. 근데 어쨌건 여기는 하단에 비해서는 5천에서 1억 정도가 좀 좀 저렴한 상황입니다. 잠실동 상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최근에 놀라운 거는 삼전동 하단이 잠실동 하단만큼의 가격으로 지금 매물이 접수가 된 게 있어서 그걸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전동 하단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주변에서 좀 들썩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호가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잠실동 상단, 아까 잠전초등학교 인근이죠. 여기 이제 구역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림 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아마 이제 주민들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뭔가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하튼 그 구체적인 진행 정도를 떠나서 잠재 소유자가 항상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알다시피 기본 계획은 6,400세대 정도로 준비되어 있고 7월 말에 그 대신 자산 신탁과 새롭게 MOU를 체결했어요. 제가 그 추진위원장님도 2번 만나고 전화 통화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당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 있는 정도 그 카톡방이 있고 지금 조금씩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느낌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촌동 하단처럼 좀 뭔가 그 업체들을 좀 접촉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전동 하단이 가장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데는 지금 그 준비 과정 중에 있고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석촌동 하단도 내년 초에 접수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말을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어떤 서울시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바뀔지 몰라서 지금 하여튼 이 5개 지역이 계속해서 좀 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송파구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내 향후 그 재건축과 재개발 확정된 물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송파구가 제일 많은데요. 약 2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강남구, 여의도는 아파트 재건축이 제일 많죠. 서초구, 용산구. 그러니까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게 강남 3구와 용산구예요. 여의도랑. 되게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이 재개발은 아직 사실 포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소문에 불구하고 접수조차 안 된 구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는 28,000세대 플러스 재개발이 혹시 이제 삼전동이나 잠실동에 한두 개씩 생기면 더 늘어나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2만 세대가 더 추가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시로 제가 반포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아파트 재건축을 가장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얼죽신이란 말도 있듯이 신축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 반포인데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압구정동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송파구도 앞으로 한 7년 후부터 15년 후까지 재건축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오늘 철거하고 내일 입주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되 꽤 오래 걸리지만 지금 뭐 주공 아파트 5단지, 장미 아파트, 그리고 지금 입주하는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재건축 준비 중인 잠시 그 우성 아파트 1, 2, 3차, 4차,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 송파동의 한양 아파트,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재건축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2만 8천 세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없어지면서 그 주택 공급이 추가적으로 되긴 하겠지만 그 철거하고 지는 동안 약 한 3,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주택이 멸시돼서 없어집니다. 예, 그 결과는 아마 그럼 거기에 살던 분들이 주변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텐데, 뭐 강동구 아니면 송파구 내에서 움직이셔야 될 텐데, 멀리는 못 가겠죠. 그럼 당연히 또 집값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반포처럼 신축 아파트가 질비한 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남 3구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 나머지 구는 아마 재개발 때문에 물량이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송파구와 강남구가 많습니다. 이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삼전동 하단에 제가 이제 노후도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대지 면적은 44,000평 정도 되고요. 노후도는 현재 69.4%입니다. 제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전용 면적 25평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6,400세대가 나오고 그 중에 조합은 없지만 그 소유자 물량과 일반 물량을 합해 보니까 약 4,968세대 정도가 나와요. 꽤 크죠.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역을 좀 임의로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설정을 대략 해놓고 이제 살펴봤어요. 뭐 옛날처럼 A, B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설정해 봤는데 노후도는 한 66.4% 정도 나오고 왼쪽 아래 보시면 대략 2,700세대 정도 전체 물량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석촌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76%. 이것도 제가 뭐 이렇게 구역을 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임의로 해보니까 약 2,400세대 정도 나옵니다. 전체 물량이. 그 중에 이제 조합원 물량은 이제 1,800세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역계가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성이 된 곳은 삼전동 하단밖에 없어요. 아직은.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8월 달은 아마 휴가 중이니까 4월부터 7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4개월 동안 삼전동 거래를 보니까 상당 포함입니다. 거래 건수가 약 114건, 한 7, 80%가 하단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삼전동 상하단 합쳐서 월 한 100억 원 이상은 꾸준히 거래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빌라가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지 지분 평당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평당 한 8천에서 최저가는 좀 의미가 없는 걸로 좀 이상값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제외를 하겠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3,500 정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망한 것이 있는데 빌라 가격은 사실 대지 지분이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대지 지분 5평짜리와 10평짜리의 단가는 달라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준공연도 영향이 아주 큰 영향은 없지만 신축으로 갈수록 좀 메리트를 좀 주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갭 투자 금액도 사실은 빌라 가격 형성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증금이 작으면 빌라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지분이 많고 그래도. 그래서 뭐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빌라를 뭐 한 6억에 팔겠다. 그러면 갭이 거의 4억 5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지 지분과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 금액
보증금과 관련된 갭 투자 금액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차장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하단에 그 8월 1일 날 기준으로 이제 매물 접수가 된 거가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 했던 삼전동 52-12번지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투룸인데 6억 3,200. 대집 지분이 5평짜리예요. 이게 지은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 좀 새 건물이긴 한데 가격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거래가 될까? 402호 5억 6억 8천. 6층 5.5평에 7억 3천. 거의 잠실동 하단을 능가하는 가격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6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그 6억이라는 가격이 사실은 좀 제한적인 역할을 좀 하거든요. 빌라 가격에. 근데 어느 순간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좀 가시화될 때 그 6억이라는 그 마지노선을 훨씬 뛰어넘겠죠. 어느 순간.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두 건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아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지금 분위기여서 아마 삼전동 하단이 지금 잠실동 하단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분평당 요 매물표를 보면 제가 번지수는 안 알려드리겠지만 아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그리고 매물이 조금씩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면 실제 매물이 없어요. 한두 개씩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전체 통으로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 집주인분들이 한두 개씩 내놓는데 사실 물량이 살 사람은 한 20-30명이고 매물이 나오는 건 한두 개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대지 지분, 지분 평당 가격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요. 보통 이제 재개발 초기가 있고 구역 지정 신청하고 쭉쭉 나가죠. 근데 보통 서울시의 그 감정평가, 대지 감정평가 같은 경우 이제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5천에서 7천 정도 사이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빌라의 대지 지분은 보통 이 그 단독 다가구가 있는 땅의 거의 2.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략 한 1억 2천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초기에. 그래서 점점 요 빨간 선은 아마 이제 감정평가, 그 시기별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예상 금액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봤을 때 감정평가 금액은 예상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천인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1억 5천이다라고 하면 약 3천만 원의 갭이 평당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뭐 1억 5천이고 어떤 건 1억 2천인데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몸집이 가볍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마포자이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시세가 이제 착공 직전에 평당 3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평당 3억에 거래되는 게 맞냐라고 하지만 그걸 따져보면 예상 감정 평가 금액 약 1억 2천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하는 건데 1억 2천이라면 프리미엄 평당 1억 8천인 거예요. 제가 그 스레드에 그 염리 4구역, 5구역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거기 원룸 시세가 8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대지 지분이 4평이 안 돼요. 근데 구역 지정 신청도 아직 안 했어요. 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축 빌라 원룸이 8억에서 10억이에요. 대지 지분을 따지면 평당 2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서울 시내의 그 웬만한 뭐 마용성, 강남 3구의 대지 지분 평가 금액은 아마 3억 정도 프리미엄 포함해서 이 정도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제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관심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철거 준비 중에 있는 함남 3구역 대지지분 평가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독 다가구 평균 전체 평균이 37평이에요. 건물 면적은 큰 의미가 없고요. 토지 평당가 공시 가격은 평당가가 4,685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2.37배예요. 이제 보정을 해준 거예요. 너무 낮게 평가가 되니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상가주택 토지 면적 평균이 43평 큰 의미는 없고요. 토지 평당가 감정평가 금액이 5,942만 원. 공시지가 배율은 비슷하죠. 2.2배, 2.3배. 다세대입니다. 토지 면적이 이제 한남 3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대지 지분이 좀 높아요. 10평 정도. 토지 평당가는 1억이 넘어요. 근데 옛날에 지은 빌라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1층, 2층 보통 이제 필로티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높아서 이 금액이 아마 껑충 뜁니다. 이제 층으로 갈수록 지금 보면 지층은 조금 이제 8%가 이제 92% 가격으로 설정되고 1층, 2층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다가 3층부터 5%, 7%, 10% 이렇게 뜁니다. 5층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1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빌라를 사실 때 주차장이 있는 이제 주차장이 없는 한 30년 된 빌라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같은 값이면 필로티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 주차장밖에 없어요. 창고나 공동 창고나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필로티로 돼서 토지 활용도가 높은 빌라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공시지가 배열로 치면 사실 4.8배 한 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삼전동에 지금 평균 공시지가가 평당 2,200에서 2,400 정도 돼요. 그러면 5배를 곱하면 1억 한 2천 나오죠. 1억 1천에서 2천. 네. 근데 요 금액들이 요거 옛날 2019년도 사실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또 평가하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5년에서 7년 그 사이에 감정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1억 5천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그게 만약 일반 분양분 수입까지 합하면 2억을 상회하겠죠? 예. 지금 삼전동 하단이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근거 법령인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아서 아마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요 내용과 서울시 입장, 그리고 기타 어떤 갈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정치적인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부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에 제정을 했고 이제 효력이 이제 25년 2월 말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 전부터 다른 각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왔어요.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서울시가 좀 굉장히 늦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신규칙을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고 근데 사실 요게 법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조례안은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의견 접수를 받았고 아마 검토 이후에 이제 의견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서 법률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지금 국회로 말하면 법사위원회죠.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공포하는 게 지금 예상으로 아마 11월, 10월, 1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뭐 9월, 10월도 될 수 있는데 뭐 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요게 공포될 쯤 해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석촌동 하단은 빨리 열심히 달리고 있고, 다른 데서는 지금 이제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일부 제한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큰 어떤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시 대표 사업은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가로정비는 망했고요. 가로정비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역이 작고 세대수가 작아서 사실은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 거가 어렵습니다. 사업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가로구역을 모아서 만든 게 모아타운이에요. 좀 커지게 만든 거죠. 많은 지역들이 이제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속통합계획은 그거보다 약간 큰 이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역 선택을 통해서 서울시가 많이 밀어주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도심복합개발법이 만들어지니까 모아타운들이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안을 제정할 때 좀 웃긴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면적 제한을 두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의도가 좀 다분히 보였고, 도심복합 개발법의 어떤 그 노후도는 기준이 40%인데 60%로 상향을 했어요. 여기까지 대부분 60%가 넘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여하튼 많은 자기네들 어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의 사업주들이 선회를 하고 있으니, 조합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를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이쪽으로 선회를 하니까 많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신당동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인센티브 더 주겠다 이러고.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말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되게 구역이 작아요. 구역이 작고 인센티브는 매우 크고, 하여튼 대표 사업이 이제 두 가지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기대하는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의 주요 내용, 사실 법령 도심복합 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역세권을 정의를 내립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인 지역.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삼전역이 있으면 350m 우리 집이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사실은 요 개념은요, 그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한 6, 7년 전에 이미 확립된 개념입니다. 역세권이 뭐냐면, 승강장 경계, 이따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이미 개념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350m.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가목 350m의 범위를 초과해 500m 이내인 지역 중 서울시장의 권한을 또 넣어놨어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왜 이렇게 법령보다 더 낮게 해놓고 또 자기의 권한을 또 추가로 설정을 한 거죠. 역세권을 잠깐 설명을 더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사 운영 기준에 나와 있어요. 승강장이 있으면, 지하철 승강장이 좀 길죠. 길면 위로 350m. 이 폭은 사실은 한 20m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350m. 좌우로 350m. 이게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에 있는 점과는 사실은 350m가 훨씬 초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시로 이걸 삼전역에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략. 예.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승강장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350, 350 좀 더 넓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하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도 또 350m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없고, 상단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도 두 개로 나뉘거나 아니면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체 사업지의 반 이상이 이 역세권의 범위 안에 들면 OK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삼전동 하단이. 하여튼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서울시의 어떤 그 전략공간과인가요? 그과 그 담당 부서인데 거기서는 뭐 상한선을 두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후도는 지금 60% 이상으로 또 상향을 시켜놨는데 여기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주택 수요 당연히 뭐 높겠죠. 지역 여건 등 조사 서류,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열망이죠. 그리고 개발 기본 방향, 기본 세대수, 동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해제 신청은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에 해제 신청하면 해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조례안의 그 골격은 대략 이렇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월 8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과도한 규제 지적. 지금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고 성북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별로 시큰둥합니다. 서울시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도시 내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 같은데 조금 미온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 기준과 시장 재량권 과다 등 반대 의견 쏟아져,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조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공동구매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통매매 건물을 제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점점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할 때 시세보다 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싸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제 아마 거의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집주인들이 좀 똑똑해져서 정말 급한 사람 아니면 지금 하나씩 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삼전동 주소는요 123-9입니다. 그거 위치는요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한 20년 된 빌라고. 근데 요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승계 물건인데요. 소형주택 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주택수가 제외되고 취득세 1.1%. 여기서 직접 들어와서 살게 되면 200만 원을,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취득세에서 빼주는데,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건 못할 거고요. 어쨌거나 주택수가 제외돼서 양도세 계산할 때도 제외가 되고 종부세 계산할 때도 제외가 됩니다. 큰 혜택이죠. 기존의 그 신축 소형주택과 똑같은 혜택입니다. 제가 이제 7월 25일 날 계약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있는데 계약을 했고, 아마 8월 중순까지 아마 계약을 다 마감을 할 것 같고요. 마감을 하면 계약서를 모아서 주택임대 사업자 승계 절차를 이제 밟습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아마 10월 20일에서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5분이 지금 계약을 해주셨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질문 궁금한 거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형주택 그건데요. 요겁니다. 이제 소형 기축주택은 주택수 제외한다. 6억 이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 좀 기간이 27년 12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죠. 그래서 취득세도 주택수 제외. 이것도 똑같고요. 예. 근데요, 지금 1호와 4호 라인이 원룸이고요. 2호와 3호가 투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3루 401호, 402호, 501호가 3루면서 아무도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가격을 제가 이제 막 엑셀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또 3룸을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좀 많아요. 9.5평.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놨어요, 제가. 예, 그래서 지금 드리면, 201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4.2평이고, 임대보증금이 1억 6,500. 그리고 거래 가격은 이 정도 이렇게 되고요. 갭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투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게 2억 2천. 물론 이제 가격금만 내시고 지금 호실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2억 2천 보증금도 있고요. 거래 가격은 3억 5천. 갭은 2억 3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면적은요, 사실 전용 면적이 11평이면 확장까지 하면 13평 정도 돼요. 근데 거의 내부 모습이 조금 이제 낡긴 했지만 거의 그런 정도의 면적이면 사실은 삼전동에서 전세가 3억을 넘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근데 지금 공시가격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126%가 2억 790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억지로 올린 거긴 한데요. 예. 그렇고, 그리고 303호는 이제 투룸인데요. 예, 투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증금이 2억 초반대로 형성돼 있고, 거래가격은 4억 5천대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이랑 모레 아마 보시는 분이 이제 3룸을 보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룸 같은 경우는 9.5평이고요. 지금 이 보증금이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이고, 그리고 이제 5억 8천. 그래서 갭이 3억입니다. 네, 3억이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15평 정도 되는 이제 거의 주인층이죠. 네, 주인층인데, 이제 보증금이 4억 3천470. 갭은 이제 3억 1,530이고요. 7억 5천인데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건 이제 소형주택 특례를 못 받죠,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이제 갭이 이 정도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304호도 보증금이 좀 낮게 돼 있어서 조금 갭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현재 시세가 원룸이 여기가 한 3억 5천에서 7천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본 매물 중에 하나가 지하층이었는데 그게 4억 6천이었어요. 근데 지하층보다는 뭐 2층, 3층이 훨씬 나으니까 갭이 이제 보증금이 사실은 좀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임대차가 기간이 남은 게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그걸 지나면 내부 뭐 약간 깔끔하게 수리하거나 도배를 하고 하면 그 시세에 맞춰서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내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20년 정도 된 빌라라서 좀 넓게 지어진 반면에 좀 내부가 어수선해요. 한 6년에서 8년 정도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룸을 먼저 보면요, 이제 입구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맞은편에 보이고 이쪽 오른쪽이 방입니다. 네, 화장실 먼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방을 좌우에서 이제 본 거예요. 좌우에서 봤고, 그 내부 이제 베란다, 외부 베란다를 이제 보여드리면 좀 꽤 세탁기 놓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304호라고 써져 있네요. 투룸입니다. 투룸은 이제 입구에서 봤을 때 주방이 있고요. 여기 베란다가 있고, 식탁 놓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방, 작은 방.
둘 다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도 공간이 있는데 이게 옷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보다는 좀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란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혹시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한데, 더 이상 질문이, 예. 그 삼전동 하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삼전동 하단보다는 상단 가능성이 떨어지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게요. 규모가 크면 사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규모가 작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또 그 규모가 작은 만큼 그 작은 의견에도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큰 흐름을 보면 3, 4년 안에는 큰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어서 떨어진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잠실동 상단, 삼전동 상단, 그리고 석촌동 상단은 입지적으로는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아직 석촌동 상단은 움직임은 없고, 상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움직임이 있는 곳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군데 지역, 계속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순간 가격이 폭등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자극을 받아서 계속 가격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동 하단만큼 지금 굉장히 매물 효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한두 분만 더 받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 또 해주셨네요. 예. 삼전역 김대환님이신데, 삼전역 석촌고분역을 기점으로 350m 기준 역세권 설정하면 초등학교 하단 부분은 포함이 안 되던데 면적 설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이신데요. 김진중님이신데, 서울시에서 이번 입법 예고안으로 고집대로 강행한다면 삼전동 하단 추진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걸 못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아까 역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예, 제가 이제 요건 그 역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범위를 설정한 거고요. 그 제가 임의로 어느 정도 한 건데 그 이제 삼전동 하단을 제외하면 사실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사실은. 하고 만약에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지의 절반 이상이 그 역세권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삼전동 상단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역계가 설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여기도 역세권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의 100%죠. 그래서 사업 추진에서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구역에서 넓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체 구역에서 절반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제외되는 지역도 사실은 역세권 개발 사업, 아니, 도심복합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조리안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강행이 된다면 하단에 문제가 없냐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면적 제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지금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은 제외되도록 지금 조리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경험측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면 사실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강행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 안 되면 서울시가 뭐가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우면 이걸 반으로 쪼개면 돼요. A, B. 지금도 사실은 역세권의 범위에 다 포함이 돼서 거의 70%, 80% 이상이 다 역세권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요 구역인데요, 사실은. 절반 이상이 지금 사실은 역세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 보여집니다. 예. 예전에 진행하려다가 말았던 조각 투자는 아직 요게 사실 반응들이 한 대여섯 명분밖에 없어서 지금 참여자가 좀 많아지면 한 10명 정도 되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약간 답보 상태여서 지금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각 투자를 뭔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사실 이제 시드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재개발 투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거다 보니까 주된 목적이 조각 투자는 좀 관심이 좀 멀어서 좀 저도 지금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 제가 또 충분히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저희가 단톡방에 2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뭐 잠실 입성 프로젝트 방이 있고 일반 재개발 정보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스레드에 오셔서 댓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도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중간중간에 그 삼전동과 잠실동 인근 지역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다른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